여기 사랑에 빠진 한 연인이 있습니다. What is that? It's what I have to work with. My mom's probably wondering where I am. Such a fucking sissy! You are such a sissy! What are you afraid of? Huh? What are you afraid of? What? I love you. I love you. The love the front of me, honey. Love the.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캔자스시티, 작은 바에서 공연을 올리는 한 밴드, 바로 헤드윅과 앵그리 인치. 열광하는 사람은 밴드 매니저 필리스뿐이죠. 이들은 모텔을 전전하며 푼돈을 받고 공연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TV 속 방금 헤드윅이 공연한 노래가 들려오죠. 토미 노시스, 헤드윅이 뜨겁게 사랑했던 남자이자 그의 노래를 훔친 락스타. 헤드윅과 앵그린치 밴드는 토미의 공연장을 따라 작은 바에서 공연하며 진짜 곡의 주인은 헤드윅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곡마다 담긴 헤드윅의 과거 이야기들을 풀어놓으며 말이죠. 작품은 그렇게 헤드윅의 과거를 따라갑니다. 헤드윅이 6살이던 시절, 그때는 헤드윅이 아닌 한셀이었죠.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했던 한셀은 어머니와 단둘이 자라게 되어 주로 미군 방송을 들으며 지낸 한셀은 루 리드, 이기팝, 데이빗 보이 등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받았고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가겠다는 꿈을 꾸게 돼요. 시간이 흘러 26살이 된 한셀은 베를린 장벽 근처에서 선탠을 하다 한 군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셀의 첫사랑 루터였어요. 루터는 그에게 구미베어 젤리를 주고 한셀은 처음 먹어보는 맛에 매료돼요. 그리고 루터와 함께 미국으로 가려 하죠. 한셀의 엄마는 자신의 여권을 가지고 떠나라고 해요. 하지만 독일을 떠나려면 결혼을 해야 했고 결혼을 하기 위해 한셀은 여자가 되어야 했어요. To be free, one must give up a little part of oneself. And I know just the doctor to take it. 수술에 실패한 한셀은 여성의 성이 아닌 1인치의 살덩이를 얻게 돼요. 그렇게 한셀은 루터와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행복한 삶은 아주 잠시. 결혼 1년 만에 루터는 새로운 연인을 찾아 한셀을 떠나버려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이었습니다. And good things come to those who wait. 토미의 공연장에 들어가는 걸 제지당한 날, 헤드윅은 자신의 속옷을 세탁기에 넣었다는 이유로 멤버에게 잔뜩 화를 내요. 밴드의 분위기는 개판이 됐고 헤드윅의 남편 이츠학은 뮤지컬 렌트의 배우에 지원할 생각을 하게 되죠. 헤드윅은 밖으로 나가 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토미와 만났는지. Incredibly hot. 당시 헤드윅은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자들과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이비시터로 일하던 집의 아들 토미를 공연에 초대하죠. 토미는 헤드윅의 공연에 완전히 매료되고 그녀에게 락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둘은 사랑에 빠졌죠. 서로를 소울메이트라 느낀 둘은 함께 곡을 쓰고 공연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토미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헤드윅이 성전환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를 떠나버려요.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와 이츠학은 뮤지컬 렌트의 엔젤 역을 따내요. 그리고 헤드윅과 이혼을 요구하죠. I'm playing the role of Angel in Broadway Cruise's Polynesian tour of Rent, so fuck you too, Miss Hedwig. I'm going to be a star. Big star. There's nothing you can do about it. 3주 후, 혼자 남겨진 헤드윅은 거리로 나가요. 그리고 우연히 토미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사소한 이야기로 말다툼을 하게 된 둘은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사고를 내버리고 말아요. 내내 헤드윅을 부정하던 토미가 정말 헤드윅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고 전세는 역전돼요. 헤드윅은 곡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고 스타로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헤드윅이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 미드나잇 라디오. 더 이상 필리스는 눈에 띄게 열광하지 않고 조용히 무대를 즐기죠. 헤드윅은 무거운 가발과 불편한 의상을 내려놓고 이 노래를 부르며 남편 이츠학을 보내주곤 어딘가로 떠나버립니다.
작품은 한 드래퀸의 생애를 담고 있지만 드래퀸은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작품의 극작을 맡은 존 카메론 미첼은 사랑의 기원에서 평생 자신의 반쪽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노래했지만 영화의 마지막엔 하나가 된 타투를 보여주며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죠. 존 카메론 미첼은 헤드윅의 감독이자 주연 배우로 헤드윅 이전에는 배우로서 활발히 활동했어요. 그러던 중 1994년 음악가 스티븐 트레스크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죠. 영화 속 이 기타리스트가 바로 스티븐 트레스크예요. LA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옆좌석에 나란히 앉게 된 둘은 서로 통하는 점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둘은 포스트 펑크, 네오 글램, 락 뮤지컬, 헤드윅을 만들게 되었죠. 트레스크는 밴드의 리더로 베이스를 연주하면서 작사, 작곡까지 하던 뮤지션이었는데 당시 뉴욕의 유명한 드래킹 클럽 스퀴즈박스에서 음악 감독 일을 하고 있었죠. 미첼은 트레스크를 통해 처음으로 드래킹 쇼를 보게 돼요. 드래킹 쇼를 아직 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화려한 화장을 하고 팝 디바의 노래를 립싱크하면서 과장된 무대를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의 전형적인 드래킹 쇼예요. 그런데 스퀴즈박스는 퍼포머가 자신의 육성으로 노래를 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며 뉴욕의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주목받고 있었죠. 그 공연을 본 존 카메론 미첼은 드래퀸으로 분장한 한 명의 배우가 직접 노래하며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여주고 드라마도 가미하는 공연을 구상하게 돼요. 극중 헤드윅은 나는 다른 쪽에서 태어났다고 노래하는데요. 이는 베를린 장벽의 저편, 즉 동독에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자의 영혼을 가지고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스의 철학서 향연에서 플라톤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설파했는데요. 인류는 원래 2개의 머리와 4개의 팔, 그리고 4개의 다리를 가진 완전한 존재였는데 각각 남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 세 부류로 이루어져 있었대요. 이 최초의 인간들은 스스로의 완전함으로 인해 교만해졌고 그의 분노한 신이 번개를 내리쳐 그들을 둘로 쪼개 나누어 버린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애초에 남자와 여자가 붙어있는 한 몸이었다가 갈라진 인간들은 이성애자가 되고 남자와 남자였거나 여자와 여자로 한 몸이었던 인간들은 동성애자가 되었다는 것이 다양한 성 정체성이 존재하는 데 대한 이유라고 해요. 미첼은 이 이야기에 더해 트레스크에게 원래 자신의 일부였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떠도는 인간의 숙명을 노래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에 트레스크가 곡을 쓰고 가사를 붙인 것이 고대 그리스부터 1970년대 글램록까지 전부 아우른 헤드윅의 메인 테마곡 사랑의 기원입니다. 이어서 토미와 헤드윅이 반복해서 부르는 위키드 리틀 타운이 완성되었고 점차 오리지널 넘버의 비중을 높여나가며 미첼은 대본을 탄탄히 구상했죠. 작곡가 스티븐 트레스크는 친구들하고 몇 번 공연하고 끝날 작품일 줄 알았다고 했지만 1998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막을 연 헤드윅의 오프 브로드웨이 초연은 큰 성공을 거둬요. 헤드윅이 작품 속에서 자신의 락 히어로로 언급한 데이빗 보이가 관객으로서 극장을 찾는 드라마 같은 일도 벌어졌죠. 미국 내 가장 권위 있는 락 매거진인 롤링스톤스지는 이 작품을 가리켜 그 길고 보잘것없는 락 뮤지컬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락을 선보이는 첫 번째 뮤지컬이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어요. 브로드웨이와는 일면식도 없던 스티븐 트레스크의 음악과 뮤지컬 문법에 익숙했지만 그 이전에 로큰롤 베이비로 자라왔고 글램록의 정신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존 카메론 미첼의 만남. 뮤지컬 헤드윅은 그렇게 소수자, 컬트 문화 매니아의 지지를 넘어 수많은 팬층을 탄탄히 꾸리며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어요. 한국 공연 역시 2005년 첫 개막 이후 2019년인 올해 12연이 진행 중이죠. 소수만이 향유하던 컬트 문화인 드랙을 작품성을 통해 주류 문화로 끌어올린 헤드윅. 오늘날까지도 가장 사랑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올 가을 매력적인 드래퀸의 이야기를 극장에서 귀 기울여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